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문화재청이 전통적인 생활 관습인 떡 만들기를 신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식탁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에 늘 떡이 올랐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색이 있는 떡도 있어서 그 지역에 갔을 때 꼭 맛봐야 하는 떡도 있는데요.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쌀 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떡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마을들이 많으니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 안전하게 다녀오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럼 화요일 모닝와이드는 뉴스부터 만나봅니다. 어제 충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발생한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사적 모임이 12명까지 허용되는 등 방역 수칙이 완화됐고 치료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받는 재택치료도 확대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충북에서도 코로나 이전으로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사적 모임은 12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집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 대응 체계를 중증 사망자 관리 체계로 전환하지만 건설, 건축 현장 등의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 검사 의무화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외국인이라든지 건설 현장이나 농업 현장에서 확진자가 외국인들 특히 확진자 굉장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재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 진행되면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만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은 게 아니다 보니까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가 적용된 운동시설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체육시설업은 마스크도 잘 쓰시고 체온이나 이런 체크도 잘 하시고 들어오시는데 저희 쪽만 이런 쪽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게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죠. 한편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재택치료도 확대됩니다. 확진자가 70세 미만으로 무증상 경증일 경우 치료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진행하는데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청주시가 최근 청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A씨와 참가자 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천여 명이 청주체육관 앞에 모여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도 현장 체증 자료를 분석해 신원이 특정된 참가자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100년 전 어제는 충북선이 첫 운행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충북에서도 철도 시대가 열렸는데요. 한때는 철도 불모지로 불렸던 충북이지만 고속철도 분기역이 들어서고 각종 노선 신설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철도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일제시대인 1921년 촬영한 흑백 사진입니다. 청주 미호천의 철도교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해 11월 1일 조치원과 청주 구간에서 충북선이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1928년엔 충주까지 연장됐고 1958년 제천 봉양까지 129.2km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정평서 청주까지 기차 통학을 좀 했었는데 충북선이 없었다면은 청주 와서 하숙을 하든지 자전거로 참 통학을 하든지. 충북선은 1980년대 들어 한 단계 도약합니다. 1980년 6년간의 공사 끝에 전 구간 복선화를 완료합니다. 그러나 청주 도심 노선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산업선으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청주의 경우 자동차의 수송 분담률은 81%인 반면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0.03%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철도가 도민들에게 다시 돌아온 계기는 KTX 오송역 개통입니다. 불편한 철도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수도권과 영호남을 빠르고 가깝게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속화가 추진 중인 충북선은 강호축의 중심이자 유라시아로 뻗어나갈 간선철도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1월엔 중앙선 제천 원주 구간이 복선화됐고 올해 말 중부내륙선 이천 부발 충주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2024년 말엔 천안 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이 개통될 예정이고 동탄 청주공항 간 광역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등 10년간 충북을 중심으로 한 굵직한 철도 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확정되면 충청권이 일일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도민들의 철도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타당성이 높게 저희가 나올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계획대로는 내년도 한 3월 이전에는 확정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북선 개통에도 100년 가까이 철도 변방으로 남아있던 충북이 새로운 100년을 맞아 국가 철도 중심지, 철도 친화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도당 위원장이 1년 반 만에 흥덕을 떠나 상당구 조직위원장 공모에 응모하면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정 위원장이 사실상 지사 도전을 접으면서 당내 후보 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후임 흥덕구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하마평이 우성합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도당 위원장이 흥덕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사고 당협으로 지정된 상당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윤곽근 전 위원장에게 공천 경쟁에서 밀려 흥덕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 된 상당 재선거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정 위원장이 내년 지사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재선거로 기울면서 당내 후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유력 후보가 빠진 자리를 놓고 이종백 국회의원과 경대수 전 의원, 박경국 전 부지사, 민주당을 나와 입당한 오재세 전 국회의원, 신용환 서울대 석좌 교수, 여기에 복당이 이루어질 경우 박덕흠 의원까지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영향력이 있는 후임 흥덕 당협위원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복 흥덕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과 신용환 서울대 석좌 교수, 이규석 전 도당 사무처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박한석 도당 부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또 이 선거에서만큼은 유리할 수 있는 입장도 충분히 있지만 이렇게 지역구를 계속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옮기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민심하고는 지역 정가의 관심사였던 정우택 전 의원이 재선거 출마로 기울면서 지사 출마가 유력시되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빅매치 성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느덧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두 번째 수능을 앞두고 누구보다 떨리고 긴장되는 건 수험생들일 텐데요. 올해는 수험생들의 힘을 북돋우는 응원송이 만들어졌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생이란 질문에 정답이란 없는 것 너만의 답을 찾아 활활 날아올라봐. 역동적인 안무와 인생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가사가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수험생 응원 프로젝트로 충북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수능 응원송 드림즈입니다. 트로트 가수이자 충북예고 3학년인 윤서령 학생이 노래를 부르고 같은 학교 학생들이 코러스와 안무에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휘했던 열정에 힘을 입어서 선배님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 힘내셨으면 하는 내용을 담았고 꿈을 위해 세상의 거친 파도를 이기며 노를 저어가는 모습을 담은 안무와 희망찬 가사, 중독성 있는 멜로디까지 고생한 수험생들에 대한 위로와 응원이 듬뿍 묻어납니다. 앞으로 나아갈 펼칠 그런 장래의 희망을 위한 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구들이 용기를 받아서
더 힘내시고 앞으로의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드림즈 프로젝트 영상은 충북교육청 유튜브 등에 게시되고 응원 댓글과 좋아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모든 수험생들과 G세대들에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이 빛이 될 거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그런 2022학년도 수능은 격려와 응원 속에 충북에선 12,5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내 오송 2초등학교와 오송 2중학교, 그리고 청주 동남지구의 동남중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 개 학교는 모두 2025년 3월 개교 목표입니다. 세 개 학교 신설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는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구비하게 됐고, 동남지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갖춰 최적의 교육 여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충북도의회 청사와 충북도청 제2청사가 들어설 청주시 문화동 옛 중앙초등학교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옛 중앙초는 도청과 중앙초 사이 대성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건물 일부가 철거된 뒤 이달 중순부터 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갑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연내 철거를 완료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동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설을 추진한 송호금강 물빛다리가 3년여의 공사 끝에 개통됐습니다. 송호금강 물빛다리는 송호 관광지와 양산 팔경 금강 둘레길 중간을 잇는 길이 288m인 보도 현수교로 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군은 개통 기념으로 11월 한 달 동안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해 미션 완료자에게 1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할 계획입니다.